엔비디아의 초강력 실적도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간밤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뚜렷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금융주는 상승하고 또 중소형주도 오르면서 순환매가 그나마 시장을 지탱시켰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우지수 오늘 0.03% 소폭 올랐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4%, 1.18%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엔비디아는 결국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매우 좋았지만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AI 과잉 투자 우려했다는 셀러 뉴스 흐름이 나왔죠. 최근 투자자들이 실제 AI 수익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현재 높아진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번 실적 역시 엔비디아의 멀티플을 높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마이클 버리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의 구매 약정이 1년 전 대비해서 급증했다면서 향후 수요 강도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미리 대규모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요가 둔화될 경우 과잉 재고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늘 서비스나우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살아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덩달아 오늘 3% 넘게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시험 주행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보택시 허가를 못 받을 것으로 보이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금융주는 버티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1.52%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 보면 고용시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데 이어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크게 감소했는데요.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전문가는 이번 데이터는 경기 침체 초기와 대규모 해고 징후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연준은 한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오늘 미국과 이란의 제3차 핵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핵 폐기 협상을 재개했지만 영구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과 같은 이 핵심 사안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일정 기간만 동결하는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국은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까지도 상존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이제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1월 말 이후로 최저치고요. 과거 강세장 평균치인 37%, 37.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앞으로 약세장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39.8%로 역사적 평균치인 31%보다도 높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소프트웨어 업종이 다시 살아나려는 걸까요? 간밤 하드웨어 쪽은 크게 빠졌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순환매가 포착됐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 세일즈나우나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기업들은 모두 강한 초록불을 띄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의 애널리스트는 헤지펀드와 장기 투자자들이 마침내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간밤 WTI 브렌트유는 각각 0.2%, 0.04% 빠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간밤 진행된 7년물 국채입자 경매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